진주만 기습 이후 일본의 최대 작전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미국. 미국 측은 일본의 주력 항모부대가 최소 4척의 항공모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상했고 미드웨이 섬의 북서쪽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정보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6월 3일 일본 상륙부대를 실은 함대와 미드웨이 남서쪽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을 때도 미군 총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남서쪽에서 발견된 일본 함대가 미군이 진짜 노리는 일본 항모부대가 아니라고 무전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매복 기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유일한 위치는 미드웨이 섬의 북동쪽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은 전투 전에 이 위치를 먼저 잡고 포인트 럭이란 희망적인 이름을 붙이고 일본 함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본 항모부대를 정찰을 통해 발견하고 공격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은 오전 5시 34분 일본 항모를 발견했으나 이 소식이 들어오는데 30분. 그리고 바로 공격하기에는 좀 멀어 거리를 좁히느라 1시간을 소요했고 항공대를 항모 2척에서 이함시키고 대형을 이루는데 또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본 측도 정찰기는 일찍 뛰었으나 미 함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고 처음 미 함대 발견 소식을 전한 것이 오전 7시 30분경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또 1시간이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미 항모 발견 소식을 받고도 미드웨이 공격대를 먼저 착함시키기로 해서 미 항모 공격은 훨씬 더 늦어지게 되었고 미군 측은 일본 항모 쪽을 향해 공격대를 출격시키긴 했으나 호넷 항공대는 지난번에 언급한 이후로 거의 전력에서 이탈해버렸고 엔터프라이즈 항공대도 따로따로 흩어져 일본 항모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드웨이 해전 시작 전에 미일 양측이 세웠던 작전은 1942년 6월 4일 날이 밝고 겨우 3시간 반 정도 지나자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양측 모두 불강력적인 요소와 작전 수립에서의 판단 미스, 그리고 작전 수행상의 실패가 골고루 섞였습니다. 전투 시작 전에 아무리 필승 작전을 세워도 별 소용없다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육군 원수였던 헬무트 폰 몰트케가 어떤 작전도 적과 접촉하면 확실성이 사라진다는 뜻의 말을 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이 그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미일 양측은 이 시점 이후 작전을 세우면서 그 작전이 실제 상대방에게 통하고 그 와중에 실수를 안 하고 또 운이 따르길 비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미 함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요크타운 항공대의 발진과 이후에 벌어진 일을 오전 8시 38분경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시 일본 함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점은 나구모 제독이 미 함대 공격대 발진 이전 미드웨이 공격대 착함을 결정하고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다몬 제독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구모는 일단 미 함대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인 오전 7시 15분 미드웨이 섬에 대한 2차 공격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아카기와 카가에는 뇌격기가, 히류와 소류에는 급강화 폭격기가 남아있었는데 7시 15분에 병장 전환 명령으로 뇌격기의 어뢰를 800kg 폭탄으로, 함상 폭격기, 급강화 폭격기의 통상 폭탄에서 유경 폭탄으로의 전환 명령이 내렸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 폭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유경 폭탄은 말 그대로 지상에 있는 타겟을 공격하는 폭탄이고 통상 폭탄이란 것은 바다에 떠있는 함정을 공격하는 폭탄입니다. 함정 공격용 폭탄은 장갑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육상 공격용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위 두 종류 이외에 특수 폭탄이라는 것을 넣어서 해군 항공대용 폭탄을 세 종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본 뇌격기는 경납고에서, 폭격기는 비행갑판 위에서 무장 장착이 진행되는데 미드웨이 항공대에 계속되는 공격으로 비행갑판을 쓸 수 없어서 함상 폭격기의 무장 전환 작업은 제때 진행되지 못했고 7시 45분에 미 함대를 향한 공격 준비 명령이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거운 어뢰 장착 작업보다 통상 폭탄 장착이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 함폭대 제2차 공격 준비 250kg 폭탄 장착할 것이라는 명령이 아카기에서 내려집니다. 7시 45분에 내린 명령이 적함대 공격 준비였던 데 반해 이번 명령은 미함대 공격을 위한 무장 전환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소장은 현 장비 그대로 최대한 빨리 미항모를 공격할 것을 건의했으나 아카기에서의 이 명령은 야마구치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거절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히류에서도 작업을 서두르느라
불리한 폭탄을 항모 깊숙한 곳에 있는 탄약고에 못 두고 한층 위에 있는 경납고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 우선 착함을 뜻하는 나구모의 명령이 8시 30분에 내려진 것을 볼 때 나구모의 결정에 대해 이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적어도 결정하는데 시간을 필요 없이 소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구모 제독은 신형 함상폭격기 CJ기를 개조해서 만들었고 항모 소류에 있던 속도가 더 빠른 이식 함상 정찰기 한 기를 톤의 4번기 위치로 발진시켜 발견된 미항모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간 호넷에서 출격했던 월드런 소령의 뇌격기 편대가 본대에서 이탈했습니다. 8시 30분 톤의 4번기가 다시 무전을 보내 적 순양함으로 보이는 함정 2척 발견 소식과 속도 방위를 알려왔습니다. 일본 함대에서는 이를 이전에 발견된 미 항모 부대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태스크포스 17 전단의 일부였다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나구모의 병장 전환 공식 명령이 내려온 지 4분 후인 8시 34분 톤의 4번 정찰기에서 다시 일본 함대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정찰기는 지금부터 귀환길에 오름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오전 5시에 발진한 지 3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미함대 감시를 그만두고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간다고 말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허락을 얻어야 했습니다. 톤의 4번기의 기체명은 영식 수상 정찰기였는데 연료를 가득 채우고 속도가 120노트일 경우 항속 시간이 10시간 정도였고 실제 작전 중에는 여유를 두어서 7에서 8시간 정도로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 다룬 캐터펄트 사고로 인해 고속 비행을 해서 연료 소비가 커졌을 수도 있으나 이것도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 비행의 가능성은 후에 논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톤의 4번기는 이후 3시간 이상 더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모자라서 빨리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함대 측에서는 항공모함이 없는 듯 보고를 보내다가 얼마 후 다시 있다고 보내는 등 지금까지의 톤의 4번기의 임무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고 귀환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8시 37분) 나구모 제독은 상공에 떠있는 도모나가 미드웨이 공격대 수용을 명령했습니다. 미드웨이 공격을 마치고 돌아온 도모나가 대위의 항공대가 착함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들은 미드웨이 북서쪽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향하면서 전진하고 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 함들도 착함을 위해서는 맞바람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착함이 시작될 당시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항모들도 동쪽을 향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모나가 항공대가 착함할 때 4척의 항모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각 항모별로 착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함 과정은 대부분 순조로이 진행되었습니다. 카가에서는 8시 50분까지 전부 착함 작업이 끝났고 아카기에서는 9시 이전에 착함이 종료되었습니다. 히류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8시 50분까지 착함이 개시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곧 시작되어 제2항공전대의 착함 작업은 9시 10분까지 끝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 항공대의 항공기 조종사들과 갑판 요원들은 매우 숙련되어 빠르면 25초, 느리면 1분 안에 한 기의 착함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투를 치르고 온 조종사들을 위해 항모 아카기에서는 마키즈시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키즈시의 종류에도 두꺼운 모양 후토마키, 원뿔 모양 대마키 등이 있는데 전투 중인 항공모함에서 정성스럽게 뭘 꾸미진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있는 재료를 그냥 넣어서 제일 만들기 쉬운 걸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도모나가 항공대의 착함 작업이 바로 시작될 무렵인 오전 8시 40분 답신을 받지 못한 톤의 4번기에서 일본 함대로 다시 무전을 보내 지금부터 귀환한다는 그러니까 허락해달라는 무전을 다시 보냈습니다. 일본 함대에서는 영식 수상 정찰기 한 기를 다시 톤의 4번기 위치로 보냅니다. 그리고 톤의 4번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일본 함대 사령부는 8시 55분 지금 귀환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영식 수상 정찰기에 있던 무전기는 장단파 겸용으로 평상시에는 단파를, 방위 측정 등에는 장파를 사용했는데 일본 함대 사령부는 톤의 4번기에 장파를 계속 켜놓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미 항모가 있는 위치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 내린 명령이었으나
토네 4번기의 위치를 미군에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결과여서 토네 4번기가 미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토네 4번기의 아마리 기장도 사령부의 심기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군에 바로 들킬 것을 염려한 아마리 기장은 장판은 켜놓지 않았습니다. 토네 4번기는 또 비슷한 시각 미군 공격기 10기가 일본 함대 쪽을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 또한 함대 사령부 측에 보고했습니다. 토네 4번기는 귀환 허락이 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오전 9시 30분 토네 4번기의 아마리 기장은 연료 부족으로 정찰을 중단하고 돌아간다고 무전을 보냈지만 일본 기록에는 사령부가 토네 4번기의 연료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함대 사령부는 도쿄 시간 오전 7시, 즉 현지 시간 10시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 일본 함대 사령부의 생각은 8시 30분에 출격시켰던 이식함상 정찰기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었으나 연료가 충분했다고 생각했다는 대목으로 보아 아마리의 말을 그냥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는 이미 미 항모 뇌격대 공격이 시작되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더 기다리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토네 4번기가 자기 위치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일본 정찰기를 앉아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 사령부는 귀환을 요청하는 토네 4번기의 무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네 4번기는 오전 9시 38분 와레 데키즈 더 이상 할 수 없다.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무전을 보내고 나서야 귀환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토네 4번기는 미항모 발견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나름대로 큰 공을 세운 셈인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일본 함대 사령부로부터 문제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항모 발견 소식이 일본 함대 사령부가 절대 원치 않던 나쁜 소식이었고 또한 토네 4번기도 미 함대 구성에 관해 항공모함이 처음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다고 하는 등 일본 함대 사령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연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정찰을 중단하고 빨리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이것 또한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토네 4번기에 관한 내용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후에 또다시 등장합니다.